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머스크 결별 예정되지 않은 급격한 해체 그리고 트럼프, 시진핑 관세무역 협상 전화통화의 많은 문제 제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미국 정치와 기업 경영의 중심에서 터져나온 큰 갈등,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은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5일 미국 정계와 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의 CEO이자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소장인 일론 머스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사이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단 하루 만에 이 관계가 예정되지 않은 급격한 해체처럼 폭발해버렸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머스크가 최근 트럼프가 지지하는 세금 및 지출 법안을 비판하면서부터였습니다. 머스크는 해당 법안을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죠. 이후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X를 통해 머스크는 법안의 과도한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를 연이어 게시했고,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자극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직설적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는 머스크의 연방정부 계약, 특히 보조금과 스페이스X와의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을 없애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는 바이든도 왜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까지 말하며 머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했죠. 이에 머스크는 즉각 반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선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는 프로그램을 중단할 준비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는 우주인 수송을 맡은 유일한 발사체 제공업체인데요. 머스크는 이 임무마저도 철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게시물에 예라고 응답하며 정치적으로도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도 이어졌는데요. 그는 오후에 이제 진짜 폭탄을 떨어뜨릴 시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비공개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론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이제는 백악관의 비공식 고문 역할에서도 물러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자신이 전기차 구매 장려 명령을 철회한 것도 머스크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며 머스크가 지금 보이는 태도는 마치 배신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해 머스크는 거짓말이라며 단호히 반박했고, 둘 사이의 갈등은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지 정치적 우정이나 비즈니스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고 표현했으며, 트럼프의 재선 캠페인을 위해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관계가 모두 뒤엎어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불만도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머스크가 지명하고자 했던 나사 국장 후보가 민주당 연계 인사라 거절했으며, 머스크는 이를 크게 불만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던 장면을 언급하며 이제는 그 장면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적자는 2034년까지 2조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전기차 및 태양광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이른바 돼지고기 조항이라 불리는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 항목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미디어 기업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는 이날 8% 하락했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의 주가도 14.3%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정치와 기술, 비즈니스가 모두 엮인 이 극적인 결별 사태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미국의 미래 정책 방향과 시장에까지 커다란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둘의 공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그 파장이 어떻게 확산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중요한 국제 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전화통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화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과 기술 전쟁, 그리고 희토류와 같은 핵심 자원 공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화를 둘러싼 해석은 엇갈리고 있으며, 단기적인 완화 신호에도 불구하고 긴장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양국이 간신히 합의한 무역 휴전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제네바 회담을 통해 간신히 성사된 것으로, 당시 양측은 보복 관세를 일시 중단하고 기술과 자원 수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여전히 희토류 원소, 특히 자동차와 산업용, 자석 제조에 필요한 물질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인공지능 칩 기술과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했고, 심지어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비자까지 대거 취소한 것은 명백한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통해 다시 대화에 나선 겁니다. 양국 모두 고위 인사를 상호 방문시키는 등 관계 회복의 시도를 보였고, 이것이 5월 하베 이전으로 무역 긴장이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소식에 냉담했습니다. 통화 직후 주가는 잠시 올랐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그 이유는 투자자들과 전문가들 모두 이번 대화가 실제로 불확실성을 줄이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외교 및 안보 자문회사인 피컨 폴리시의 스티븐 마이로 상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인 혼란을 우려해 관세를 갑자기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이는 경제나 기업에게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결국 이런 불확실성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로 이번 사태를 깊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통화 내용에도 뚜렷한 시각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며 미국이 이제 부정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매우 좋은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히토류와 자석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국무부가 실제로는 비자 취소를 공격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현실과 모순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총리와의 회담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협정을 맺었고 모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협정을 지키고 있다는 주장과 실제 상황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보다 수출 통제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고 분석합니다. 마이로우는 원하는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것이 관세 인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며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는 관세보다 훨씬 더 폭넓고 강력한 억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무역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공급망을 둘러싼 치킨 게임에 가깝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양국은 사실상 서로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정치적 내성이 강합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22V 리서치의 중국 담당 책임자 마이클 허스는 앞으로 미국이 수출 통제에 대해 중국에 어떤 확실한 보장을 제공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인공지능 산업에서 자국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수출 제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화웨이나 딥시크와 같은 중국 기술 기업과의 경쟁 심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향후 열릴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회담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이었던 에버렛 아이젠스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국 간 격차는 매우 크고 인식의 차이도 깊습니다. 이를 좁히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뉴스는 단순히 두 정상이 통화했다는 사실보다 그 통화가 보여준 양국 간의 복잡한 불신, 구조와 불확실성의 확대를 더 강하게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회담이 갈등 완화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충돌의 전조일지는 앞으로 몇 달간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